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항염증 시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이 항염증 식단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거슨요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슨요법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막스 거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독일의 윈로그 비치에서 188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브레슬로우 대학을 포함한 이제 프라이버그 대학까지 이제 졸업을 하셨고요. 근데 이분이 왜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냐 하면은 이분이 심한 편두통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학으로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법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 나름대로 이제 식이요법에 이제 심취해 갖고 식이요법을 했는데 그게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현대 의학에서 모르는 병들 중에서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식이요법을 통해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환자들 분들이 자기 경험담을 통해서 나 이렇게 먹었더니 이 병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가끔씩 느껴지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는 맞다는 거죠. 그거의 큰 그림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항염증 식단이에요. 그 항염증 시기를 나에게 맞춰서 잘만 조절하면은 자기한테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 중에 하나고 이것도 이제 막스 거슨 박사가 자기의 심한 편두통을 결국은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낫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난치병으로 여겨졌던 자신의 편두통을 이제 말끔하게 고친 이후로 이 막스 거슨 박사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이제 심취하게 됩니다. 이 식이요법을 이제 당시에 이제 어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부결핵이었어요. 피부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아갖고 지금은 이제 결핵약이라는 약이 있어서 이제 굉장히 그걸로 이제 치료를 많이 했는데 이때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슨 박사가 이제 이 식이요법을 통해서 450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중에 446명이 이 거슨 치료로서 이제 완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 우리 다 유명하신 분 아시잖아요. 거슨 박사는 몰라도 슈바이처 박사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분의 부인이 헬렌 여사인데 헬렌 여사가 결핵으로 인해서 심하게 고생했어요. 7년 동안. 그런데 우연찮게 이제 거슨 박사를 알게 되면서 이 거슨 치료를 통해서 이 헬렌 여사의 결핵이 치료가 됐다는 거죠. 또한 이제 슈바이처 박사도 당뇨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이 그 거슨 박사의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 당뇨도 많이 좋아졌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이 거슨 박사 슈바이처는 이제 평생 이제 친구가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미안한데 저거 좀 들려. 리모컨.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환자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거슨 박사가 암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건 굉장히 우연찮은 일인데 1928년도에 이제 독일의 이제 빌레벨트에서 내과 의사로 일할 때 한 여성 환자가 집에 가정 방문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했는데 이 여자 환자는 담간암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서 고열과 황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 거슨 박사 보고 좀 치료 좀 해달라고 했는데 거슨 박사는 본인은 암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거슨 박사한테 책 한 권을 줘요. 그게 뭐냐면은 그동안 소개된 이제 민간요법인데 이 민간요법이 페이지가 12,000페이지나 돼요. 그걸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 거슨 박사한테 한 페이지를 줍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은 히포크라테스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때 히포크라테스가 특별한 스프하고 관장을 통해서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줬더니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낫게 했다는 기록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놀랬죠, 사실은. 기원전 550년경에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해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거슨 박사 역시도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빼준다면은 질병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죠, 원래부터. 근데 딱 일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착안을 하고 거슨 박사가 이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이 환자가 치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비슷한 환자 2명을 더 치료해서 결국은 낫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거슨 박사는 어느 때고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제가 어떻게 이런 일에 우연히 말려들어 성공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암에 대해 잘 모르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어떻게 완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번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기억은 오늘날 이 길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슨 박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으면서도 거슨요법이라는 식이요법을 만든 것도 이 세 명의 환자의 결과를 통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초창기 2000년대 초반에 이 거슨요법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치료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랬던 치료법인데, 그 당시에 이제 거슨 박사가 살 때가 이제 히틀러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슨 박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독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에 건너왔지만 이분이 이제 의사 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생활을 처음에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항상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처음 치료했던 이 세 명의 기억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8년도 미국 뉴욕주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에 수백 명의 말기 암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그 연구를 결국은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 50명의 이제 치료 결과지를 이제 책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막스 거슨 박사는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바로 요 캔서 세라피라는 이 책이에요. 50명의 이제 환자 치료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워낙 좋은 치료들, 약이라든지 수술 이런 것들이 있어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슨요법을 통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거슨 치료의 기본 이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독성, 중금속 약물, 간송성 같은 내 몸에 안 좋은 물질이 들어온 독성을 빼주는 거, 그리고 부족,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감소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독소를 빼주고 부족한 미네랄, 비타민을 주면은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전이 뭐냐? 나쁜 미네랄, 나트륨하고 칼슘을 얘기하고요. 좋은 미네랄은 칼륨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고 나트륨과 칼슘이 많은 음식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슨요법의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사실 말 그대로요. 이게 육류, 동물성이 있는 게 결국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거나 피하는 게 좋고, 식물성,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은 이 식물성을 많이 먹고 해주면 우리 몸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론이었고, 이 이론이 나오는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해독이에요. 식이요법의 가장 기본은 해독입니다. 내 몸의 독소를 빼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거. 이 해독의 기본은 19세기, 20세기 유럽에서 자연치료의 경향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에렉 교수가 처음으로 자신의 브라이트병을 완치시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슨 박사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난치성 두통을 치료하면서 이 식이요법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바로 해독요법이라는 거죠. 거슨 치료에 네 가지 접근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산화적 대사의 재정립. 내 몸이 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사를 막고 환원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몸으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좋아지는 거. 그리고 치유의 염증의 시작과 지지라고 합니다. 염증이 시작하면서 나빠졌을 때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막고 그 염증을 다시 제대로 돌아오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간을 통해서 내 몸의 나쁜 조직들, 독성을 제거해 준다는 거. 간이 좋아져야지 우리 몸은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간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냐 하면은 가스라고 그래요. 가스, 방구를 자주 끼거나 끼는 건 괜찮지만 냄새가 독한 사람들. 그건 암모니아 생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얼굴이 좀 꺼멓다고 하잖아요. 해독 문제 때문에. 그래서 장 건강이 좋고 간이 좋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좋아질 수 있고, 네 번째는 우리 몸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독소를 빼주고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프레모네호코프의 이제 이론이 나옵니다. 뭐냐면 정상 조직에서는 칼륨이 많고 나트륨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수분량이 적당량을 유지하는데, 반대로 조직이 손상이 되게 되면 칼륨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나트륨이 많이 들어요.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수분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목이 많이 타잖아요. 몸이 붓고.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은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칼륨을 빨리 보급해 주게 되면은, 칼륨이 보급되면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는군요. 그럼 수분도 빠져나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만약
이 칼륨 섭취가 부족하게 되고 나트륨만 계속 많아지면 부종은 점점점 많아져요. 부종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지방세포도 물을 먹기 때문에 섬유화 변화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해져요. 처음에는 물렁물렁했던 피부가 어느 순간에서는 딱딱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찔 수 있어요. 지방세포가 물을 먹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 몸을 염증이 적은, 나트륨이 적은 음식으로 식단만 조금만 바꿔줘도 이 그 지방이 먹고 있는 물을 빼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붓고 결국은 이제 체중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거슨 박사가 얘기했던 이 거슨 치료법에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조직 손상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조직이 손상이 되면은 세포 내에 칼륨이 소실되고 그로 인해 나트륨이 세포 내로 들어와요. 그러면은 나트륨과 더불어 수분이 세포 내로 이동해요. 그럼 몸이 부어요. 그리고 몸이 붓게 되면은 당 소모가 감소되고 ATP 에너지가 생성이 안 돼요. 그러면 세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죽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은 점점 나빠지고 노화가 되고 그 안 좋은 세포로 인해서 결국은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손상 증후군을 해결해 주는 것만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그래서 세포에 대한 극단적인 손상은 회복 불가능하지만 세포가 다 손상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칼륨을 포함한 적절한 영양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다시 우리 몸은 회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끝으로 가지 않는 한은 우리 몸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라도 내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반드시 몸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거슨요법의 이제 셀 대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칼륨이 많고 그 나트륨이 적은 식단, 과일과 채소 식기를 많이 먹고 영양소들을 한 다음에 그러면 세포의 이제 대사들이 산화는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좋은 대사를 통해서 결국은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이 치료법을 통해서 면역세포도 커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들이 이제 설명한 거고요. 치유염증은 뭐냐? 염증 대사가 시작하는 곳은 암 대사가 멈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몸은 치유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며 해독된 몸은 치유염증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침이 오기 전에 새벽에 가장 어둡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 때 가장 어두운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이 회복되기 전에 가장 몸이 안 좋은 시기를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또 명현현상이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응들, 결국은 암대사는 치유염증이 일어나지 않는 신체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내 몸에 안 좋은 염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그 거슨요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은 거슨요법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 영양소, 과일과 채소들을.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 못하고 또 심장이라든지 폐 기능이 안 좋은 사람도 못해요. 왜? 심장, 호흡기 이런 것들이 안 좋으면 그걸 먼저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 경우도 못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는 해도 질병이 생기기 난 다음에는 못하고 그래서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슨요법을 포함한 모든 거죠. 식이요법을 하기 전에 첫 번째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이 어떤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요. 만약 내 몸이 망가졌다. 빈혈이 심하다. 그때는 식이요법을 하면 안 돼요. 빈혈이 심할 때는 먼저 철분제를 먹든지 심한 경우는 수혈을 받든지 그리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걸 안 하고 식이요법을 한다고 뭐 산에 들어간다 뭐 해 하면 오히려 병만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식이요법 한다고 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암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식이요법을 하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는 상황은 안 된다는. 그리고 꼭 혈액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뭐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내 몸의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식이요법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황일 때 식이요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이렇게 보통 많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커피 관장이에요. 커피 관장은 뭐냐? 커피를 통해서 관장을 해서 독소를 빼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스 마시기. 하루에 뭐 여기 거슨요법에는 13잔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당근, 사과, 녹즙 같은 걸 먹어서 수시로 이제 독소를 이제 빼주는 거고요. 캐스터 오일 빼기라는 거는 뭐냐면 핫팩 같은 거예요.
근데 캐스터 오일을 통해서 핫백을 하면은 땀도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이 편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를 섭취 안 하고 본인은 채식만 한다. 그런 분들은 비타민 B12를 주사를 맞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타민 B12 결핍으로 해서 빈혈도 오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 췌장에서 너무 많은 효소를 분비하게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소화제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판크레아틴이라는 효소가 많은 뭐 페스탈도 좋고 메아제도 좋고 이런 효소를 통해서 먹는 거. 식사를 적게 할 때는 굳이 소화제를 안 먹지만 과식을 할 때는 반드시 소화제를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 있는 소화 요소가 도움을 받고 그 충분하게 이제 소화가 된다는 거죠. 커피 간장 저도 이제 그때 환자분들이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암 환자분들 볼 때 많은 분들이 거슴요법 해서 저도 사실은 거슴요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거슴요법을 배워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미국 가서 이제 거슴요법을 배우겠죠. 우리나라에서 거슴요법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문헌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대부분 잘못된 방법을 이제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커피 간장이에요. 커피 간장은 독소를 제거하고요. 통증도 제거하고 간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커피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관장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교육 과정 중에서 직접 관장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딸 제 방에서 이제 했던 걸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되게 하는데 항암 환자들이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장을 수술했더니 장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꼭 의료진하고 상의한 다음에 커피 간장을 해도 되는지 하고 해야지 그냥 막 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만 하면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 수프. 우리나라에는 해독 주스라고 갑자기 몇 년 전에 툭 튀어나왔죠. 요거를 변형해서 만든 게 해독 주스인데 기본적인 거는 원래 히포크라테스 수프예요. 히포크라테스가 문헌상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변형한 게 바로 이 그 거슨 박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감자 중간 크기 1개, 그리고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그리고 마늘은 원하는 만큼, 샐러리 1대, 양파 중간 크기 1개, 그다음에 이 파슬기 약간 이렇게 해서 중불에 의해서 계속 한 4시간 동안 이거 끓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얘가 좋은 점은 뭐냐면 신장 기능을 좋게 해줘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갈게 하면은 마지막에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만든 거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이틀 정도는 괜찮다고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틀 동안 이제 먹을 수 있는데 먹어보니까 먹을만은 해요. 근데 오래 먹기는 좀 질리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바나나를 넣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을. 그래서 먹기 좀 편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원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해독 주스 그거는 히포크라테스 스프에서 시작됐고 그 히포크라테스 스프는 이런 식으로 하고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요. 집에서 만들어 보면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그런 게 있고 인터넷상에 보면은 자세하게 또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주스 마시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아침에 식전에는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당근 사과 주스를 하는데 당근이 3개, 사과가 이제 1개 정도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먹는데 그리고 그린 주스 우리가 보통 하는 녹즙, 로메인, 근대, 비트, 물냉이, 적재, 피망, 코셋 외국이니까 이런 걸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 이제 맞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13잔을 먹어요. 치료해 보면. 근데 이거만 먹으면 그냥 숨이 넘어요.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양이. 실질적으로 현실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거기 저희 교육받을 때 환자분이 와서 이거를 그냥 하면서 처음에는 한 잔 먹다가 2잔, 3잔 조금씩 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화제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운동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고 하루 일과 금방 가요.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되지 본인이 절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근대 물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슨요법 때 쓰는 이제 이런 그 뭐 녹즙기 같은 거죠. 이 압축식 방법으로 했을 때 영양소 파괴가 제일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죠. 사실은 이게 그때 한 300만 원쯤 했던 것 같아요. 무진장 무거워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당근이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맛은 좋더라고요. 근데 요새 녹즙기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꼴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교육하는 모습. 근데 먹기는 좋은데 이거 있잖아요. 이 천으로 해갖고 하기 때문에 이거 맨날 빨고 이게 또 귀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캐스톨팩. 그리고 숨어 있는 또 1인치 같은 존재. 캐스톨팩이 되게 좋아요. 잠을 잘 자게 돼요. 이게 땀도 쫙 나더라고요. 이게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보통 병원에서는 두팔락 시럽이라고 말하고 아주까리 기름으로 시골에 가면은 막 이제 조금 아주까리 기름이 나오는 거 있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팩에다가 놓고 오일 뜨겁게 해주게 되면은 오일이기 때문에 바르고 여기다 뜨겁게 하면 이게 전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땀도 날 뿐만 아니라 몸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통증에도 해결이 되고 막 장 운동도 좋게 하고 림프라든지 면역력이 상승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땀으로 독소를 빼니까 좋긴 한 것 같아요. 이거 아니더라도 결국은 저역이 아니라 족욕이라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땀을 매면은 좋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빼다 보면은 결국은 탈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장이 여기 있으니까 장 중심으로. 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림프에게 여기 3분의 2가 이제 소라식 덕트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거의 한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래서 장이 튼튼해야지 면역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 장, 이 보면은 요게 대장이고 요게 소장 안에 있습니다. 이 장만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면은 우리 몸에 독소도 안 생길 뿐만 아니라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게 이제 물팩 해놓고 여기에 이제 캐스토일을 벽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되면 딜 수가 있으니까 천을 얹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 물팩을 딱 올려놓으면은 열로 인해서 이 그 캐스터 오일이 피부로 들어온대요. 그래서 간 해독을 시켜줄 수 있다. 배로 해서 면역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간으로 해서 간을 해독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하면은 저도 해봤는데 하면서 그냥 잠이 훅 와버리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못 자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잠을 잘 수가 있다고. 그리고 이 캐스터 오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이 몸을 릴렉스 시켜주고 수면 효과도 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 안 좋은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울로 100% 울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주사는 이거는 채식주의자에만 해당하고요. 우리가 이제 육류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이제 상관없고 그래서 채식주의자는 반드시 비타민 B12로 주사를 꼭 맞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 환자 같은 경우는 위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꼭 1년에 한두 번은 꼭 비타민 B12 주사를 맞아야 돼요. 먹는 것 갖고는 절대 흡수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효소.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굳이 췌장효소까지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항염증 식단만 할 필요는 없는데 이 거슴요법을 하면은 워낙 많은 양을 먹어요. 채설과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 포만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이 소화제를 먹지 않는 한 이게 안 내려가요. 먹다가 보면은 또 먹고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먹는 게 좋고 또 판크레아틴이 또 암세포 주위의 막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 이에 이제 별도로 비타민 C를 먹게 되면 면역력도 증가하고 콜라겐 합성을 좋게 해서 하는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분말 형태의 비타민 C를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샤롯 거슨 박사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교육받았다가 2005년도였나? 한 15년 전에 교육받은 때 모습인데 이때 이제 근데 이분은 83세예요. 근데 정정한데 이 나이인데도 하루에 5번씩 커피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스도 이제 하루에 10잔씩 먹고. 야, 진짜 대단했죠. 이때 83세면은 굉장한 거거든요. 지금 83세면은 별거 아니지만은 15년 전에 83세면 굉장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커피 권장을 하라고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몸에 배지 않는 한은 실제. 네,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 같이 교육받았던 이제 교육생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3명이 환자분이었어요. 요번은 지금 현재 암을 앓고 있던 분.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왔어요. 남편은 여기서 이제 이 부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슨 치료하는 식단이나 이런 거를 교육받고 있고 직접 주스 넣고 막 하고 부인은 교육받으면서 이론적인 하고 주스를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요 두 사람은 암 환자예요.
재밌는 건 요분은 남아공에 있는 의사예요. 그리고 요분은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뭐라고 하나 아쿠펑처, 카이로프랙터 뭐 이런 그런 거 하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우연찮게 이분들 두 분이 다 육종이에요. 육종이 사실은 수술 이외에는 치료법이 없는 암 중에 하나인데 우연찮게 이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책을 보면서 거스요법을 통해서 났어요. 그래갖고 실제 교육을 받으러 그 남아공에서 이 여기가 어디다면은 까먹었 샌안토니오인가 어디는 까먹었는데 지역을 거기 교육한 자리로 온 거였죠 사실은. 근데 둘 다 처음 만나고 여기에서 처음 봤는데 그래서 낫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남아공에 있는 분, 그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여기에 있는 요게 종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종양이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신기해갖고 자기가 그 당시에는 치료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지금 뭐 좀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한번 이론을 배우려고 남아공에서 넘어왔고 진짜 놀랐던 거는 이분이에요. 아까 그 이분은 배를 쫙 열던지 자기 그 암이 없어진 부위를 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자기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이제 메리디안 헬스센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암이 있는 부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는 수술로서 이제 제거가 됐는데 두 번째 이제 또 걸리니까 이거는 너무 크고 사실은 수술로 힘들고 항암을 해야 되는데 항암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이제 문헌을 찾았죠. 막 여러 가지. 그러다 우연찮게 이제 거스요법을 알게 되고 실제로 본인이 교과서 거스요법 파는 대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종양들이 떨어져 나왔대요. 이렇게. 자기도 신기해갖고 이걸 사진을 찍어 놓은 거야.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배를 보여주더라고. 이게 암이 있었던 부위래요. 근데 암이 이렇게 또 제가 이분을 만나지 않고는 전혀 믿지를 않았는데 직접 만나고 보니까 믿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되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에서 나타난 게 이제 거슨 박사가 했던 50명의 기록인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진 않죠. 사기 환자들 있잖아요. 말기 환자들에도 보면은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췌장암, 담도암 안 좋은 암이라 하더라도 5%에서 6%는 자기라도 살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100명 중에 5, 6명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는 거는 빵프로하고 100%밖에 없는 것 같아요. 100%면 내가 맞는 거고 빵프로는 실패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요번에 얼마 전에 김한길 그 전 장관님께서 나오셔갖고 했잖아요. 그분이 폐암 4기셨잖아요. 근데 지금 완치됐다고 나왔잖아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보통 폐암 4기면은 거의 죽는다고 생각했지. 그분도 뭐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살아났다고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그러면서 약도 좋고 지금 생활습관이라는 패턴을 통해서 이제 좋게 변화를 했다. 그래서 현대는 약이 좋은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만 않고 버티면은 좋아지고 대신 그 다음에 내가 생활습관 변화라든지 어떤 보조 치료를 통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안 봤으면은 저도 몰랐지만은.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암보다도 과순요법을 이제 할 때 난치성 질환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토피도 심한 경우들,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어요. 난치병 환자들한테 그분들한테 이제 기능학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 치료들 지금 하고 있는 치료들 자체가 결국 완치됐은 치료법은 아니에요. 대신 완화는 시켜요. 완화를 시킨다는 건 뭐냐? 시간을 벌어준다는 거죠. 시간을 벌어주면은 우리가 식이요법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서 그걸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학의 가장 검사들 대표적인 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 모발 중금속 검사, 모발을 통해서 중금속이 뭐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잖아. 그럼 중금속이 나오면 그 중금속 무조건 빼줘야 돼요. 근데 그 중금속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수은, 납, 알루미늄, 비소예요. 근데 이제 수은하고 비소는 DMSA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국내 약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외국에 누가 있으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구매하는 게 좋고 인터넷에 요새는 구매가 안 되더라고. 옛날에는 인터넷에 구매가 됐는데. 그러고 또 하나 이제 납하고 알루미늄은 그 EDTA라는 킬레이션 주사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맞으면 대부분 빠져나가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검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타액 검사. 타액은 뭐냐? 부신 기능을 보는 거예요. 부신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은 신장 위에 있는 바로 조그만 기능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부신 호르몬. 코티졸하고 DH예요. 코티졸은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래도 코티졸이 나옴으로 인해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고양이 앞에서 어떤 쥐는 고양이만 봐도 죽어요, 지금. 심장마비 걸려서. 근데 어떤 쥐는 오히려 고양이를 물어버려요. 그런 쥐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얘는 코티졸이 많이 분비가 공격을 해버리는 거, 얘는 코티졸이 분비가 안 되니까 고기만 먹고 막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신 기능이 좋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DHEA입니다. DHEA는 성호르몬이에요. 성호르몬은 뭐냐? 활력이에요. 우리가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충분하게 나와야만이 결국은 내가 삶의 질이 좋아지고 살겠다는 의지가 생겨요. 근데 이게 안 나오면은 우리 몸은 그냥 산 송장 같아요. 암만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내가 삶의 의지가 없으면 우울에 빠지고 안 좋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의 의지가 없어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은요? 운동이에요. 왜 운동이 중요하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커져요. 그리고 특히 종아리, 허벅지 근육이 커져요. 허벅지 근육이 커지면은 이 DHA, 성호르몬 분비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우울해질수록, 기분이 안 좋을수록, 힘들수록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을 해주는데, 근데 운동만 가지고는 안 되죠. 당연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검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기산 검사를 하는데, 유기산 검사는 그 기능학 검사의 꽃이라고는 하지만은 유기산 검사는 말 그대로 음식,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으면서 내 몸에 결국은 이게 대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없느냐를 찾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치료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당신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근데 항염증 식단으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굳이 내 몸은 자연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푸드 알러지 검사야. 음식 알러지 검사.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알러지를 유발시켜. 내가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오히려 내 몸을 해치게 돼. 그럼 언제 안 좋은 음식들이잖아. 그래서 음식 알러지 이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음식 알러지 요법을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먼저 피하면서 그리고 적절한 음식을 찾아가면서 만들어주는 게 좋답니다. 그리고 난치병 질환이 있는 분들은 꼭 한 번 정도 식이요법을 꼭 해주는 게 좋아요. 그 식이요법은 거슴요법도 좋고요. 거슴요법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 오히려 그것보다는 변형한 항염증 식이요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맞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했던 그 거슨 연구에서 운영했던 이제 멕시코 바자 클리닉이요. 굉장히 허름해요. 멕시코 자체가. 그래도 환자들은 또 많아요. 전 세계에서 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치료비가 되게 비싸요. 그때 한 몇 주 하는데 몇 천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뭐 별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생활대로 식생활을 해주면서 개선을 시켜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몸이 가벼워진대요. 가벼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염증이 없는 식단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치료받았던 여기 있는 동안은 좋지만은 다시 한국에 오면 대부분 다 안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네. 식생활 자체가 이렇게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에 맞는 식생활을 본인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좋은 것밖에 없죠. 여기다가 올리브 오일 뿌리고 뭐 그대로 이제 좋은 식단, 염증이 없는 식단만 먹고 이렇게 주스 정말 정말 많이 먹어요. 그냥 한 시간마다 한 잔씩 먹어야 되니까 계속 교육받으면서. 그래서 하면 진짜 이게 숨이 차요. 그러면 이제 또 소화제 먹고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밑에는 또 배설은 또 많이 잘 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이제 물을 통해서 이제 그 운동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식단이에요.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이거 보면 한 오렌지 주스, 그린이라는 게 녹즙, 그 당근 사과 주스 이렇게 보면은 30분 간격 1시간 30분 또 당근 사과 또 30분 또 그다음에 이제 또 약 먹어 여기는 없구나. 그다음에 무슨 이제 간장약 먹어야 되고 또 그다음에 녹즙, 그다음에 당근 사과 녹즙, 당근 사과 녹즙 뭐 이렇게 하면서 하루가 그냥 금방 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커피 관장 이분은
조금 위크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환자기 때문에, 암 환자기 때문에 커프 간장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네다섯 번씩.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니까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게 이제 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좀 더 건강한 사람들 할 때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13잔 먹고 관장도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게 몸을 만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렇게 된대요. 말 그대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증가한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그 이 거스요법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이게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소변 검사했을 때 이 소변 상태가 산성에서 알칼리 상태로 이제 그러면 이제 거스요법이 잘 되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돼요, 사실은. 지금 내가 건강하니까 굳이 할 필요 없지. 나중에 몸이 안 좋을 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얘기는 딴 사람 얘기지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빠질 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건강할 때는 1만 투자해도 돼요. 근데 나빠진 다음에 하려면 10을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더 힘들고. 건강할 때는 지금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지만은 나빠질 때는 오히려 결국은 병행을 못해요.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만큼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바로 식생활 개선이에요. 식생활 개선이 안 되고는 절대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고 좋아질 수도 없어요. 고혈압 당뇨 환자들 병원에 가서 보면은 고혈압 당뇨 약 먹어요. 근데 먹어봤자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그때는 떨어뜨려요. 그렇지만은 식생활 개선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약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오히려 식생활 개선이 되시는 분들은 이 약들이 점점점 줄어요.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당뇨가 계시지만은 그 정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세요. 식후에 식사하고 나서는 거의 뭐 동네 한 바퀴 30분 자고 저녁 먹고도 또 하고 아침 점심 하니까 몸이 너무 잘 관리가 되고 합병증 없이 잘 보내세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되고 아버지도 암 치료 췌장암이랑은 굉장히 무서운 암을 치료하시고 지금 8년 되셨는데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하고 나서 몸무게가 10kg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진짜 다리가 75세 때 수술하셨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이렇게 거리치고 쓰러지셨는데 아버지가 잘하신 건 뭐냐면 바로 하루에 9끼씩 드셨어요. 그러면서 10kg를 늘리시고 일주일에 두 번씩 등산 꼭꼭 다니시고 그러니까 체력이 더 좋아지고 회복이 더 된다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제일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일 어려워요. 체중 빠진 사람한테 체중 늘리라고 하면 제일 어렵고 체중 늘어난 사람 보고 체중 빼라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저도 해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만 넘기면은 되더라고요. 저희 환자 중에 이제 그 작년에 췌장암 진단받고 그 다음에 수술이 불가능해갖고 항암 치료하고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뭐 보조 치료, 온열 치료도 비타민 치료도 뭘 같이 하면서 암 사이즈가 줄어 들어갔고 결국 올해 5월 달인가 4월 달인가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오신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말했던 그 한마디 버티라는 말. 사실은 췌장암 걸리고 수술 못 한다고 하면 거의 1년 못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우울했고 내 스스로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정말 항상 마음과 저녁에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온다고 젊으시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던졌던 그 한마디 때문에 버텼고 그게 또 되니까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꼭 자기 얘기를 다른 환자분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꼭 해달라고. 처음엔 힘들지 모르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정말 맞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어떤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두 분이 다 맞아요. 체중이 적은 사람은 체중 늘리기가 어렵고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은 체중 빼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두 분이 만나는 점은 똑같아요. 식단은. 항염증 시기를 하는 거고 이 거순요법도 대표적인 항염증 시기인데 그거에 의해서 칼로리를 늘리냐 빼느냐에 따라고 그 고비 일주일 길면 한 달 요 고비만 넘기면 정말 건강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 건강을 찾게 되면은 잠도 잘 오게 되고 운동 영양이나 이런 것도 다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서. 그래서 이제 참 힘들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 내원하여 비타민 B군과 C, D를 주사요법을 하였는데 만성적인 등의 통증이 일시적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이틀 지나 다시 통증이 지속되는데 주사요법을 지속하면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된다면 언제까지 시작? 그거는 사람에 따라 몰라요. 그게 이제 결국은 도움이 됐으면은 그건 주사는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경구제로서 먹던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하는데 D는 어차피 3개월에 한 번은 맞는 주사고요. B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고 내 몸에 체력이 올라와지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과 폐렴 예방접종 대상포진 같이 해야 되나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독감 예방접종하고는 같이 해도 되는데 폐렴하고 대상포진은 최소한 한 달 이상 뛰어나야 됩니다. 소화기가 너무 안 좋은 사람 식습관 어찌 가져가야 하나요? 네,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은 그 식사 시간을 길게 해줘야 돼요. 소식. 자주 여러 번 먹고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한 100번 씹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대한 이게 그 분해가 되면 위에서 하는 능력 자체가 적게만 일을 해도 되니까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좋아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가 안 좋으니까 못 먹으니까 많이 못 먹으니까 적게 먹고 그러면 살은 계속 빠지고 더 나빠져요. 그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먹어서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꼭 채워줘서 체중을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커피 간장을 매일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너무 힘들어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한두 번 해봤다 안 돼갖고 못하는데 이제 잘만 하시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혜진님 감사합니다.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유튜브나 카페 답변 통해 그 따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려요. 그리고 갱년기 주부님, 자가면역 질환인 결핍성 홍반입니다. 비타민C 정맥 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도움은 될 거고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식생활을 통해서 본인한테 지금 안 맞는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그 항염증 식단으로 좀 바꿔보시고 비타민 C하고 퀘르세틴 그리고 유산균 같은 걸 복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